안녕하세요. 요즘 유덕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극이 아닐까 싶은 게 바로 하데스타운이죠. 지금 개막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뮤지컬을 잘 안 보는 친구들에게도 유독 하데스타운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할 어떤 책임이 느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하데스타운 관극전 알고 가면 좋을 것들, 이것들 알고 보면 2배 더 재밌다 싶은 요소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타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에피소드를 따와서 현대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작과 뮤지컬에서의 캐릭터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들이 각각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과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합니다. 이 헤르메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건너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이자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영혼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처럼 뮤지컬에서도 전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설명해주는 내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데스타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야만 하는데요. 오르페우스에게 기차표 없이도 지하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화 속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자 지하세계의 왕이죠. 하데스가 지상으로 나온 날 에로스의 사랑의 화살에 맞아서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왕비로 삼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납치하기도 합니다. 뮤지컬 속에서는 지하 광사를 운영하는 지하세계의 주인인데요. 일꾼들과 계약을 맺어서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지하 광산에서 일하게 합니다. 하데스는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낭만적인 남자였지만 점차 자본주의에 물들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포악해진 인물입니다. 대지의 신 데메테르의 딸로 하데스에게 납치돼서 지하세계의 왕비가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어머니 데메테르는 제우스와 함께 하데스를 설득합니다. 이 설득에 결국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어버리는데요.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지상으로 갈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페르세포네는 지상에 갈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타협한 끝에 1년 중 절반은 지하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뮤지컬 속에서도 1년의 반을 지상에서 나머지 반을 지하에서 지내는데요.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오면 여름이 오고 지하로 내려가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서 봄과 가을은 사라진 세상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의 페르세포네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좀 특이하고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돈은 별로 없어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된다는 요즘으로 따지면 욜로족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에 집착하는 남편 하데스에게 약간 신물이 난 상태입니다. 신화 속에서는 오르페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사에 물려 저승, 즉 지하세계로 가게 되는 인간입니다. 뮤지컬 속 에오리디케는 오랫동안 굶주려와서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오르페우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가난과 추위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자적 시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가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지하세계에 들어갑니다. 신화 속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그려지는데요.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에오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세계로 향하는데 이 지하세계는 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자신의 특기인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문지기를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무사히 지하세계에 도착합니다. 뮤지컬에서도 오르페우스는 절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인물로 나오는데요. 신화에서는 리라를 연주하는데 뮤지컬에서는 항상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연주합니다. 또 오르페우스는 현실적인 에우리디케와는 다르게 굉장히 순진하고 좀 낭만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맹한 구석이 있는 음악 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뮤지컬에서는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만이 존재하는데요. 봄이 사라진 이유가 신들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노래가 사랑을 부르고 그래서 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노래를 만드는 데 열중합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지하세계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뒤늦게 그걸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지하세계로 향합니다. 운명을 관장하는 3명의 여신들인데요.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실을 관리합니다. 뮤지컬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신화와 가장 비슷하게 설정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새 노파이자 여신입니다. 인간들에게 의심, 불안, 욕망 이런 것들을 일깨우면서 인간들이 운명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흥미롭게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한 인물들입니다. 하데스의 지하 광산에는 5명의 일꾼들이 나오는데요. 지하 광산에서 일한다는 건 하데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그건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일꾼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하루 종일 머리도 들 시간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극 자체에 대한 또는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